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주식도 비트코인도 다음 주로 예정된 굵직한 경제 이벤트들을 앞두고 다소 숨죽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은 그만큼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장 선회,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그렇게 비트코인 합법화 이슈를 놓고 반대를 외치더니 푸틴이 나서서 국제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는 결국엔 비트코인 채굴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물론 판매와 유통은 러시아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러시아 안에서 이 피아트 머니를 대체하거나 경쟁하면서 통화로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제 스탠스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결국 관건은 중국의 비트코인 정책 변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인사이트를 안긴 것은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였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방침을 밝히고 난 뒤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현지 법인을 통해서 내년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결국 국내 대형 자산 운용사들도 국내에서 출시가 허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상품 수도 늘어나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부터 순차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세는 어질어질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시대로의 이행 과정,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FTX 사태 이후 개인 월렛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고 월렛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셔서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한 구매 링크를 포함해서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푸틴이 지난달 말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다시금 밝히면서 확실히 분위기는 한쪽 방향성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은행이나 제3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서방의 스위프트 퇴출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동맹국들과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용 통화까지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의 이 같은 공개 발언 이후에 러시아 내부에서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적 입장 반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는 자체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와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을 지원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자체 블록체인에 메타마스크를 연결하고 사용자는 스베르방크 블록체인에 배치된 토큰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디파이 앱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디파이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과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의 블록체인이 상호 운용성을 갖게 된 셈이기도 합니다. 이게 러시아라서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아예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소식까지 공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의회가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 하원의 이 같은 노력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모두의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안 개정의 핵심은 러시아에서의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 허용 등의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하원 경제정책위원회 위원 세르게이 알투오프는 암호화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문제는 오늘날 암호화폐가 국가의 규제 관할 밖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연방 예산의 관점에서 수십억의 세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과세를 위해서라도 채굴이든 거래든 유통이든 뭐가 됐든 규제권 안으로 들여서 합법화를 시켜버리겠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까지 함께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한다라는 지지 의사를 공표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그동안 채굴도 안 되고 국내 유통도 안 된다 이렇게 죄다 반대를 해왔었는데 푸틴의 사실상의 지시 이후에, 그러니까 명령 이후에 채굴 합법화는 지지, 다만 국내 유통은 안 된다 이렇게 나름의 입장에서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유통은 금지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범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 상황인 만큼 결국에는 아주 확실한 규제를 받는 국영 거래소를 통해서 자국 유통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러시아 현지에서의 채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금융일간지 코메르산트 보도를 보면 러시아에서의 비트코인 채굴 장비 판매량이 4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ASIC 장비 가격이 20% 감소한 뒤에 더욱 낮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낮은 가격으로 ASIC 장비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업계 관계자 멘트를 인용하면서 러시아 전기요금은 1kWh에 0.07달러로 저렴한 편이고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는데 1만 1000달러 정도 비용이 들어서 어느 정도의 안전한 마진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채굴 수익에 대한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채굴기 가격도 하락했고 여기에 채굴 자체가 합법화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모로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채굴은 좀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중국의 입장 변화가 과연 언제쯤 어느 정도 폭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최근 홍콩 정부의 움직임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안기기도 했는데 대놓고 암호화폐 허브가 되고 싶다라는 홍콩 정부의 욕심이 어느 정도 기업들의 관심을 잘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내년에 홍콩 법인을 통해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꽤나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상화폐 관련 ETF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홍콩이 최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해외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미래에셋이 홍콩 법인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 CME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상장인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선물 ETF 출시가 이어지면서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 거라는 점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홍콩 당국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3년 이상 상장지수 펀드를 관리하고 규제를 모범적으로 준수한 기업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시세는 흔들흔들하지만 삼성과 미래에셋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선다라는 것은 꽤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삼성자산운용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아시아 최초로 홍콩에서 블록체인 ETF를 상장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곳이고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지난해 4월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를 이미 출시했고 미국에서도 계열사인 글로벌엑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 상품 출시 시도를 이어나갈 정도로 이 분야에 꽤 전폭적으로 내달리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한국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면 어쩌면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는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아닌 한국이 주목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조금은 이 선두주자 타이틀을 얻기에는 다소 늦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꽤나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시장에 워낙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별다른 시그널이 주입되지 않는 이상 시장의 흐름은 며칠 더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 관망 역시 의미 있는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의 투자 스탠스, 전략에 따라서 의미 있는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